나의 벗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어온 늙은 교수 김영석입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매듭짓기 어려운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평생 쌓은 지식을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갈무리하고 숨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귀한 마음의 처방전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현명한 바보가 되어주는 지혜입니다.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가정이 꽃피고 지른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 있었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님들이 정작 노년에 이르러 자식들과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식의 모자란 점이 너무 잘 보이고 그들의 방식이 어설퍼 보여서 그저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보탠 한마디가 오히려 불씨가 되고 맙니다. 100세를 넘긴 이 늙은이가 깨달은 참으로 석을 큰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는 어른의 지혜를 가르침의 형태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을 묵묵히 믿어주는 따뜻한 눈길이지 내 경험이 정답이라며 내미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50살을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잘못을 고쳐주려 애쓰고 계신다면 마음 아픈 소리겠지만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맙니다. 그것은 기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지혜가 아니라 노년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면 종종 알면서도 못 들은 척,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일지라도 허우 웃으며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네 덕분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하며 축혀 세워주기도 하지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길만 옳다고 고집하면 그 아래의 자손들은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르는 것 같아야만 자식들이 다가올 틈이 생기는 법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은 효도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 품격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뽐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모르는 척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더군요.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을 이제는 깊은 마음의 우물 속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넉넉한 웃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전하는 장수와 평온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지나보니 그것이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굴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온 귀한 존재일 뿐 결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50살, 60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식의 직장이며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 교육까지 간섭하며 온 힘을 쏟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노년의 불행을 불러오는 근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맛보는 과정조차 그 아이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겪어봐서 안다며 그 기회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가방까지 대신 매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만 쇠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손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 같고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50살이 넘었다면 그 에너지의 끈을 과감히 놓아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일에 하나하나 일일비라며 감정을 쏟는 순간 여러분의 귀한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맙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아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채 넘어갑니다.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존중하는 가장 깊고 따뜻한 배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은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냐고 비난했지만 그는 가만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그 시간을 견뎌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잔소리를 하고 금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버렸다면 아들은 결코 지금처럼 단단한 내면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 혼수를 두는 것은 그저 나의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뿐 자식의 인생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아니라 열등감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늙어가는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삶을 논할 때 그 기다림의妙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야기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워주거나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건 도통 모르겠구나 하고 웃어 넘기는 그 태도가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꺼이 바보를 자처할 때 그 집안의 기운은 비로소 선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에서 감독관이라는 명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여러분,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지요. 내가 이렇게 정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고 싶고 틀린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내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찰나가 사실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수 킬로미터나 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쑥 화를 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자식들에 인정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갈증입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만 대접받는다고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잠 못 이루는 밤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채하는 것은 나의 귀한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버리는 일입니다. 50살이 넘은 후에는 귀한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야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가 좀 어설프게 들리고 돈 씀씀이가 위태로워 보여도 그저 그렇구나 하며 너그러이 넘어가 주십시오. 혹여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르신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마음 편해질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세상 일은 잊고 마음 편히 살아야지 하는 태도가 여러분을 모든 책임과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드리는 영혼의 참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려 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무엇이든 꼬집어 비판하고 따져묻는 어르신 곁에는 누구도 편히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란 듯 나타로숨을 지어주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어르신 곁에는 손주들도 제잘제잘 모여들고 자식들도 숨김없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바보를 자처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가진 분이 되시지요. 자식들이 바깥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부모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 또 다른 꾸중과 지적을 듣게 되면 그들이 어디 가서 마음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살아가는 중년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남에게 지적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들도 바깥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 댁만은 나의 어설픈 모습까지도 허락되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정답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 진모를 두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나의 벗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자식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니신 진짜 귀한 가치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곡진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그 깊은 생명력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 속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었는가 하고요. 만약 오늘 당신이 자식의 서툰 모습을 보았지만 너그러이 눈 감아 주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참으로 값지고 훌륭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눈 감아줌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어 결국 100살을 넘어선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모든 것을 품어안는 법입니다. 나의 벗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함께 모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지난날의 나와 지금의 자식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늙은이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귀한 보약보다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 속에서 반드시 피어내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하는데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비처럼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귀한 유산이지만 지금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옛 공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는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하는 표현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고 맙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는 말이지요. 후회 또한 자식 스스로 겪고 이겨내야 할 몫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마음에서 비워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고 귀한 생명 에너지는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혹여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바보가 되어줄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자식이 예의 없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똑똑하게 따져 묻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하는구나. 내 말이 맞을 거야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너트로슴을 터뜨려 보십시오. 이것은 비굴함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마음에 나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마음의 선언입니다. 여불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오르고 가슴속 기운이 거꾸로 솟지만 하하하 웃으며 너그러이 넘기는 순간 그 독한 기운은 몸 밖으로 저절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 남아있는 낡은 권리도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어른의 권위가 가정을 유지해 주었지만 지금은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세상 살아가는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굳이 해결책을 내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았구나, 애썼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정성껏 차린 밥 한 끼를 내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똑똑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다시 부모님 곁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과 집착도 이제는 비워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주겠다며 쌓아둔 오래된 살림살이에 입지도 않는 옷가지들, 낡은 서류들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난 과거에 묶어둡니다. 집안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몸 또한 자연스럽게 활기찬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나의 벗들, 진정한 복 많은 어르신은 자식에게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음 편한 노인입니다. 마음속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이 없으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간간히 걸려오는 안부 전화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시고 동네 산책길에서 피어나는 들꽃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즐겁고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 여러분 곁으로 살며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자식들의 마음에 침을 덜어주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없이 평온하고 밝은 빛이 감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사는 건강한 비결이자 인생의 황혼기를 더없이 아름답게 완성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따라 100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 편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벗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낮추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남의 눈길이나 자식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랍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없이 맑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보니 사람의 귀한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은 바로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내 지혜가 이렇게 깊은데 왜 알아주지 않나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결국엔 마음의 병이 되고 몸까지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자식 앞에서 하는 것을 감추며 그저 허허웃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섭섭함이라는 독은 놀랍게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성적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어르신으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날카롭게 살아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모자란데 두근하고 편안하면 자식들은 삶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그늘 아래로 찾아와 지친 마음을 쉬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포근한 쉼터가 되어주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있는 노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늙은 교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다짐하고 연습한답니다. 김영서가 오늘도 아는 체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자라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조차도 매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만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벗들,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는 어여시 제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이지. 내가 모르는 척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진정한 길이다 하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화려하게 쌓아 올린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느냐 하는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똑똑하고 빈틈없었던 부모님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님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환한 웃음 속에 오래 사는 건강의 비결이 집안의 화목이 깃들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의 부유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법들, 부디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을 즐기며 현명한 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넉넉하고 허허로운 미소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깊은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그리고 홀가분하게 남은 생애의 아름다운 노를 고요히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